가만입니다. 시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하락, 그리고 현재 실시간 나스닥 선물은 거의 한 1%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일본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그 금리가 사실상 인상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던 그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엔캐리 청산, 사실상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선제적인 증시에서 돈을 빼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해도 다시 내리는 좀 좋지 않은 장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엔캐리 청산이 확실시되는 금요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이 내릴지 오를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공격적인 베팅은 그 이후에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악재 소멸, 그 악재가 지속적인 악재로 뻗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악재 소멸로 끝날 것이냐는 금요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조심조심해서 단기 매매를 해야 한다. 공포지수는 50. 어제의 장이 나름대로의 S&P도 그렇고 다우산업도 그렇고 잘 버텼기 때문에 공포지수는 뉴트럴이 되었지만, 오늘 장이 또 추가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은 공포지수는 다시 당연히 피어로 가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포지수가 뉴트럴이 되면은 이례적으로 중장기 물량도 부분 매도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 사실상 12월에는 다시 이제 그리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으며 12월에는 공포지수의 뉴트럴이 단기적인 고점 부근이 될 것이다. 푸드앤콜옵션은 0.61을 말씀드렸는데 0.60, 푸드앤콜옵션이 익스트림 그리드입니다. 푸드앤콜옵션이 익스트림 그리드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증시의 단기적인 고점이다. 때문에 저는 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 긴 시간 동안 홀딩해왔던 테슬라를 레버리지 물량을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무려 6개월 정도 가져갔던 TSLT 테슬라 2배 레버리지죠. 요 물량은 전량 매도하고 150%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 지었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나스닥 지수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채널을 이탈하고 확실하게 더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은 이 스토캐스틱의 파동인데, 스토캐스틱이 이제 과매도권을 조금 더 내리면은 형성할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의 과매도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서 형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추가적인 하락에서 스토캐스틱 과매도가 형성되는 지점이 요 지점, 지난 공포지수 5회 요 지점보다 높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추가적으로 갱신을 한다 그러면은 차트가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단순 조정장이라면은 요런 식으로 내리고 뭐 요렇게 가면은 여기가 또는 여기가 단순 조정장인데,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것은 근본의 하락이 121선을 뚫고 내려가서 요 지점을 갱신한다. 그러면은 좀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23년 7월부터 시작된 요러한 저점을 갱신하는 요러한 긴 조정장, 또는 21년 고점을 찍고 사요나라가 된 요 지점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부터 시작된 요 조정이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다. 아직은 그 상황이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좌절할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4시간 봉을 보면은 이미 스토캐스틱의 과매도 그리고 RSI의 30 이하,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월봉의 5월선, 지금 5월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 지난 11월에는 이 월봉의 5월선, 두 번째 파란색 선,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휩소를 보여주고 올라줬지만 요번에도 또 통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이 파란색 선이 12월의 월봉의 5월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현재 이탈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월봉의 5월선인 이 파란색 선 위로 다시 주가가 들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일단은 엔캐리 청산, 그 이후에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뭔가 나스닥의 대방향이 결정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고 초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오기는 왔으나, 시드를 다 써버리면은 나중에 진짜 하락장의 시작으로 간다고 하면 1년을 물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현금 비중은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계획과 동시에 트레이딩을 해야 할 때 엔비디아는 현재 주간장에서 174달러 정도, 이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난 저점 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추가적으로 이탈하면서 종가 마감을 할 시 엔비디아는 사실상 161달러까지 내려오는 게 컨펌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장이 내리더라도 엔비디아는 좀 버텨줘야 돼요. 요 라인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채널의 하단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내리겠죠. 뭐 나스닥 대장인 엔비디아를 걱정하는 게 너무 건방진 뷰일 수도 있는데 모든 주식은 끝없이 오르진 않아요. 때문에 엔비디아는 오늘 종가 174달러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지켜주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고, 요 하단 부근, 채널 하단 부근에서 다시 한번 채널 상단까지 붙이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초분할 매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좀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본주는 183달러의 평단이고, 요거는 홀딩하고 있고요. TSLL 그리고 TSLT를 또 장기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 물량에서 TSLT를 매도한 거예요. 한 150%의 수익을 거두고 매도를 했고, 너무 지겨워가지고 너무 장기 투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테슬라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TSLT는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직전 5시 한 50분 정도 됐을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480달러를 장마감 직전에 찍길래 여기죠. 1초의 고민도 없이 TSLT 테슬라 2배 레버리지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은 TSLL도 매도합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굉장히 좋아요. 검정색 선, 주봉에 상단을 이은 요 검정색 선입니다. 그리고 요 검정색 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은 완전 이별, 테슬라 본주도 매도할 거예요. 요러한 상이 오면요, 안 오면은 뭐 테슬라 본주는 일단 평단이 낮으니까 갖고 있을 거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올라왔다. 왜냐, 이 검정색 선이 주봉의 상단 저항선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레버리지는 좀 물량을 줄이는 게 좋죠. 내릴 때는 극도로 또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는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잘 버팅겨주고 있으나 요 갭 라인이 좀 걸려요. 갭은 반드시 메운다 때문에 테슬라를 신규로 매수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경거망동하면서 막 따라잡으면서 1% 먹고 2% 먹는 단타 매매를 하면서 했제 그랬제 이런 짓을 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이 갭 라인을 채우고 추세 하단 450달러 후반대에 오면은 여기서 또 단기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매수는 저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지에서 해야 된다. 저항에서 매수를 하면은 사요나라. 지지에서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인 수익, 저항에서 매수를 하면은 사요나라. 알겠죠? 근데 테슬라는 신규 매수를 하기는 좀 위험한 상황이고 그냥 중장기 물량을 갖고 있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단기적인 뭐 이러한 파동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로 TSLQ 테슬라 2배 숏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숏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 매매로만 해야겠죠. 반도체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 21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21선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쭉 일목균형표 하단 라인 270달러대까지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21선을 지켜주면서 종가 마감하는지 봐야 되고요. 마소는 201선을 지켜주는지 오늘 봐야겠죠. 201선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일단 도망쳐야 됩니다. 메타는 그래도 종가 마감은 적절하게 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내려오는 추세, 역시 메타도 21선 오늘 종가 634를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이니 요 라인을 기점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마존은 단기적인 지지라인에 어제 터치를 했고 그러나 실시간으로 더 내리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 201선 215달러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을 매수할 계획은 딱히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지켜줘야 되는 파란색 선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그 파란색 선을 재확인, 그리고 다시 내린다는 것은 사요나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넷플릭스를 매수할 의향이 1도 없다. 넷플릭스는 먼저 하락장을 시작하고 있네요. 최소한 다시 한번 이 파란색 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지지받는 흐름이 될 때, 이럴 때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현재 23년 대상승장이 시작되고 이어져 온 이 파란색 선까지도 이탈하고 리테스트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하락장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를 좀 봐야 되는데 중소형주가 지금 다 추세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이탈할 때는 매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소형주는 당분간은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구성이 너무 없어요. 빅테크도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중소형주까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물타기 매매를 하기에는 시드가 모자르거나 또는 적절한 자리에서 물타기를 하지 못해서 반등이 시작되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현재 고려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다음 주나 뭔가 상황이 반전됐을 때 그때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때 매매하시는 게 좋고, 왜 그러냐면 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때 매매하는 게 좋으냐면 그냥 사요나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는 극도로 조심하면서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단기적인 저항선 이 파란색 선 여기를 또 돌파했습니다. 저항을 돌파하면 다시 지지가 된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즌 종료를 10월부터 말씀드렸고 그대로 현재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해요. 제 뷰가 맞긴 했는데 내려오는 거를 했째 그랬자 할 생각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즌 종료가 아니다. 그런데 시즌 종료가 맞아요. 그리고 다 내려서 시즌 종료라고 한 게 아니에요. 10월부터 말씀드렸고요. 이게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시즌 종료예요?
뭐 이렇게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야 될 때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 요때 시즌 종료라고 할 겁니까? 요때는 사야지. 시즌 종료를 요때 말씀드렸죠. 그게 해째 그랬지만 밥 먹듯이 하고 쓸데없는 희망회로만 주입식 교육을 하는 다른 유튜버와 저와 다른 점이에요. 저는 생존이기 때문에 그런 유튜버들보다 훨씬 더 차트를 면밀하게 봅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저항을 또다시 돌파를 했다. 그냥 코인은 그냥 단기 매매로 그냥 그날 사서 그날 뭐 분봉 보고 파는 단기 매매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차트가 위험해졌다. 다시 중앙 21선을 상방으로 튼 초입. 테더의 도미와 코인의 무빙은 반대예요.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만들어냈던 이 상승의 추세라인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권을 좀 더 보여주고 이 단기적인 반등의 채널이 저항이 될 수가 있다.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도 현재는 좀 불투명한 상황. 게더리움도 뭐 마찬가지 단기적인 반등의 채널을 이탈하고 이제 반등이 오더라도 이 단기적인 채널이 저항이 될 것이다. 직전 저점을 이탈할 시 지지가 없다. 2,800달러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게더리움의 주봉을 보면은 1,500달러가 26년의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주봉 이평선과 주봉의 캔들이 만나는 이 헤드앤숄더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와야 되고 게더리움이 없다 그러면은 트레이딩 개념으로 4848 하는 매매만 해야 되지 장기적인 상승을 바라고 하는 물량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봉이 꺾이면은 차트가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제 아셨죠? 주봉의 중요성을. 오늘의 일정은 미국 11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소매 판매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있는데 고용 보고서가 현재의 기조로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게 증시가 상승하는 데 유리하긴 한데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엔캐리 청산 공포에 다시 한번 고용 보고서가 예측치보다 너무 또 낮게 나오면은 이제 엔캐리 청산 플러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누르면서 굉장히 또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기대해야 되는 것은 고용이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또는 그냥 동결으로 나와야 되겠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더시저 멤버십에서는 오늘도 UDT에서 저번 주에 매수한 종목이 약 9% 정도의 장중 상승을 보여서 매도 완료를 했고요. 이런 급락장에서도 수익을 냈어요. 멤버십을 하시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한 거니까 가장 빠르게 그 차트의 상황을 올리고 저의 매수 매도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바빠서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대신 제가 차트를 좀 여러분들보다 자주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멤버십이라고 보면 됩니다. 테슬라 단기적인 고점 480달러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중장기 매매의 경우에는 장기 멤버십에서 언급을 하고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UDT에서 언급을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증시가 내려서 과도하게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정말 부러지면은 그때는 중장기 매매도 대응을 할 거예요. 어차피 중장기 매매 물량은 워낙에 큰 수익이기 때문에 꺾이고 매매해도 수익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버를 하진 않습니다. 꺾일 때 매매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 수익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땐 대응할 겁니다. 무조건 존버하는 것은 어쩌면 투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그 상황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 증시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모두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투자를 포기하지 마라. 가장 큰 리스크는 주가가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투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